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명석한 알고리즘 이번 주도 시작합니다. 시장이 뭐 간밤에는 살짝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자신감과 뭔가 기대감이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진짜 산타랠리 올 것 같고 지난주에 아마 물가지표 발표된 이후에 이런 자신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금리도 떨어지면서 이제 뭐 기대감은 있지만 또 이를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 이거 심상치 않은데 경기 침체 좀 세게 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수준인지 아니면 산타랠리를 기대해도 되는 수준인지 한번 알고리즘 따라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먼저 맨해튼입니다. 역대급 반등장의 출현. 마치 뭔가 어그로성 기사 낚시 제목 같죠? 근데 사실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S&P 500이 조정장에 들어간 이후에 그걸 조정을 극복해낸 일정, 그러니까 날짜를 다 계산해 본 건데 이번이 16거래일 만에 해냈습니다. 딱 3주 걸렸다는 거죠. 16거래일이면. 이 앞에서 쭉 보셔도 이것보다 빨랐던 적이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정말 기록적이고 역대급 반등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속도를 만들었으면 분명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누군가가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수 기준이니까요. 보시면 이 파란색이 S&P 500이고요. 위에 솟구치고 있는 두 개의 종목,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입니다. 간밤에 살짝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상 최고가 랠리를 결국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500 근처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AI 모멘텀이 그만큼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시장이 올라간 건 금리 때문이기는 한데 금리가 떨어져서이기는 한데 이런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가 떨어지면 사실 경기가 떨어지나 둔화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까지 꾸준히 제가 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죠. 뭐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금리가 오르든 떨어지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해야 하는 섹터 그 AI임에 틀림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매크로 걱정이 없는 최선의 선택지가 AI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죠. 요즘 뭐 샘 알트만 이 사람이 여기서 뭐 퇴사했다, 일로 들어갔다, 이직했다 이런 것만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물론 알고리즘 보고 계시지만 막상 이것보다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 보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가장 확실한 선택지임에 틀림없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이거 그래도 경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유가도 요즘 계속 떨어진다는데 유가가 진짜 이 신한투자증권의 자료인데 보시면 유가 하락 미스터리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떨어져야 하는지 막상 또 트리거를 찾아보면 애매한 거예요. 그냥 뭐 IEA라든지 뭐 오펙이라든지 뭐 내년에 공급이 뭐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수급 논리로 인해서 떨어진다. 이거는 뭐 경기 둔화 때문에 이렇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 정도로 계속 떨어질 일인가? 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좀 힌트를 찾아봤는데요.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근데 마치 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지만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둘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났으면 뭔가 목적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밀리터리 톡스 그러니까 군사 그 통화 라인을 다시 이제 재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더 이상 뭐 전쟁이라든지 쓸데없는 비용 낭비를 하지 말자라는 합의가 내포되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다 지금 바빠요. 내부적으로 바쁩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그렇게도 살아나지 않는 경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안에서 은근히 내부 동요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갑자기 이제 뭐 누구가 제거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뉴스로 전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지금 내부적으로 다질 일이 많다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발등에 지금 불 떨어졌거든요.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을 앞서갑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잡는 미국에서 대통령들이 쓰는 가장 효과적인
효과적인 방법 물가 잡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옐런 장관도 물가 하락세 이거 확실히 우리 효과 보고 있다. 계속 더 나올 것이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아마 지적으로 어느 정도 홍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려면 결국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이 정치적 논리가 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우리가 경기에 뭐 둔화, 뭐 하드랜딩 이런 것까지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면 어느 정도의 침체는 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소프트 랜딩에서 그칠 것이라고 보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저는 미국의 긍정적인 소비가 좀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이제 나이키에서 세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25%나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긁었는데 이거 이 정도면은 살만하다. 물론 제가 계속 참다가 요즘 지갑도 좀 얇아지고 그래서 참다가 할인 혜택이 오니까 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도 나이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할인 혜택들이 계속 나올 거고 회사 입장에서 나이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재고 처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할인으로 땡 처리를 해서 팔아야 되는 건데 그 미국의 최근의 상황 중에 하나가 학자금 탕감 위헌 판결 이후에 학자금을 다시 갚게 됐습니다. 실제로 갚는 게 확 늘어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일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계속 연말로 갈수록 어쨌든 소비 심리는 어느 정도는 남아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 연말까지는 아직 경기 침체 오지 않고 산타랠리도 어느 정도 약하게는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렇다면 내년은 좀 불안한 건 맞다고 봅니다. 경기 침체 분명히 덜커덩거림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혹시 중국이 기대를 좀 해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됐어요. 이례적으로 이번에 재정적자 목표를 상향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까지 부양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고 앞서 정상회담에서 그런 어느 정도의 합의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서서히 지표들이 돌아서면서 중국이 이제 경기를 이제 부양한다고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철강, 화학이라고 하는 그 소재단에서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년으로 좀 가져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사실 아시는 것처럼 전기차 밸류체인 2차 전지 이게 물론 고금리로 인해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 해서 시작하지만 그게 바닥을 잡고 언젠가는 주가가 돌아올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앨범알의 주가, 리튬 가격을 그대로 반영한 앨범알의 주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찾아보시면 서서히 뭔가 바닥을 잡는 듯한 그림이 있습니다. 실제로 탄산리튬 재고와 수산화 리튬 재고가 뭐 어느 정도는 지금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림 아닌가요?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를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선다면 철강화학뿐만 아니라 리튬 재고도 서서히 쌓이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와 전기차도 좀 돌아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 머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여의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까지는 여의도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을 거의 놨어요. 아시는 것처럼 공매도 금지 조치가 벌어진 이후에 너무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예측의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책임 회피를 한 거죠. 근데 어찌 됐든 돌고 돌아서 그 여기 보시는 장대 양봉 두 개 있잖아요. 이게 코스피고 이거 코스닥인데 코스피는 어제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변동성을 극복하고 다시 2,500선까지 올라섰고요. 물론 코스닥은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이제는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차트별로 좀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파두와 한미반도체입니다. 둘 다 실적 쇼크가 생각보다 좀 크게 왔죠. 예상했던 것과 단위 자체가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주가 보시면 이쪽과 이쪽에 엄청난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의 중심인 그 AI와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는 거고요. 뭐 말씀드렸죠, 앞서도.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보다 엔비디아 실적 더 기다리시잖아요. 예,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현재 3분기 매출, 잘 나왔네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160억대가 전망치였고 EPS도 3.36달러였거든요. 이 정도면은 현재 시간외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시간외 주가
주가가 2% 정도 하락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로 아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H200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의 매출 상황도 현재 전망치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면서 또 주가가 또 움직이겠죠. 이런 부분들 잠시 후에 일단 말씀드리고요. 숫자상으로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왔다라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실적이 안 좋았어도 주가 회복력이 그대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뭔가 기대감, 철강에서 화학과 나타날까 하고 찾아봤는데 일단 주가상으로는 글쎄요, 뭐 바닥은 잡지 않았을까요? 뭐 물론 여기서도 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이러다가 또 속고 했던 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정말 아직은 판단을 유보합니다만 이거보다 나빠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일단 리튬은 바닥이라고 확신은 못해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림 갖고 우리가 바닥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최소한 코발트 정도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니켈과 리튬이 현재 관건인 것 같은데 KB증권의 자료를 보면 양극재 판가와 배터리 판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시간대는 내년 1분기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11월 다 갔거든요. 내년 1분기가 당장 다다음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만으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진짜 전망이 정말 의미가 없을 정도로 느껴졌었는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착착착 진행이 되고 변수들이 많이 제거가 되면서 그래도 내일 그리고 내년을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그널들은 확실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시그널들을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